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싸우게 됩니다. 다행이다. 여기도 싸워. 네. 내가 화를 낸 거예요. 예.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가는 거예요? 격한 건가?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네. 세탁기. 네,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그리고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맞장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나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아내가 이제 가스레인지가 없는 곳, 세탁기가 없는 곳을 이제 찾아본 거지요. 문 열고 못 나가는 곳, 운전할 때 오. 조수석에 타 있으니까. 그치. 이제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둘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가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운전하게 됐어요. 1시간. 그러면 이때 1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표정이 좀 이렇게 찡그러져 있고 힘들어해요. 막 운전하다가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날 따라서 막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그게 아니고 멀미가 나요. 그리고 나서 여보 그냥 운전할 때는 앞을 보면 좋겠어요.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불안해져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집에 가면 가스레인지, 세탁기. 그러다가 내가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둘이 정말 이렇게 티격태격을 넘어서 막 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도저히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지요. 그래서 아내가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둘이 얘기하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도 운전할 때였어요. 그게 두 번이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도 당신이 내 말에 관심이었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고 기가 아팠었냐, 멀미가 났었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 전방 주시, 앞을 쳐다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불안했었냐, 그랬었대요. 그때 안 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화하면서 좀 어려웠을 때를 쭉 찾아봤더니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공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화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대화할 때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시기가 중요해요. 내용이 아니라 공간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딱 오면 네. 하루에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느라고 저는 바쁜 스타일의 여자고 애 이야기 얘기.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반찬이 그렇게 카레가 나왔는데 당근을 안 먹었대. 네. 여기서부터 다 얘기해야 됐는데 사실은 남편하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맞는 대화가 또 있었을 텐데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구분해 보세요. 퇴근한 다음의 대화, 출근하기 전 대화, 휴일의 대화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서 지혜롭게 구분하면 대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린 너무 지쳤다. 말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재충전이 필요해. 뭐야? 아니 제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된다는 건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직장에서 막 상사랑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좀 다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듣고 이걸 좀 같이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빠 그거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귀찮아 얘기하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네. 주말에 맞는 대화. 그래서 저는 나름 방청객 분들 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속 부부 이야기 그 남자 그 여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부 선생님 홍장빈 박현숙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부부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번에는 행복한 부부 대화였다면 오늘은 산수 공부입니다. 산수요. 부부 대화의 수학은 아니고 부부 다행이에요. 대화의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오, 더하기 빼기. 네. 산수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전까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대화하면서 어떤 때는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막 짜증내고. 오. 그거는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예. 다행이네요. 배가 고픈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이게? 네. 얘기야. 제 아내는 배가 고프면 예민해요. 어떤 이야기 하든지 짜증을 내요. 네. 그러면은 먹고 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지혜롭게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죠. 내가 지금 말하고 싶다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 안에서 걸러내고 아내가 배가 부른가 배가 고픈가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부부 대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를 옮겨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다 좋은 부부 대화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이제 시간도 생각해보고 공간도 장소도 그래서 대화가 잘 돼요. 근데 계속 잘 돼야지요. 그렇죠. 계속 잘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요. 사회자분이 수학을 평생 배운 것 같은데 이 간단한 거 더하기 빼기를 깜빡하고 가정생활 했다고. 그분이 오늘부터는 내가 더하기 빼기 무슨 뭐 수학의 복잡한 공식도 아니고 이거를 신경 쓰면서 하겠다. 그러한 그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간단한 원칙 여러분 가정에 맞게 부부 관계 속에서 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저희가 이걸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주에 사는 한 지인이 저희에게 배를 선물해 줬습니다. 네. 또 나주하면 배가 그렇죠. 그렇죠. 나주에. 네. 근데 배를 받았는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7개, 그러게요. 8개 들어있는데 얼마나 배가 큰지요. 근데도 정말 배가 큽니다. 수박만 하고요. 근데 배가 커봤자 깎아서 먹는 건 똑같잖아요. 네. 이게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깎을 때 당도가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향기가 친구예요, 온 친구예요. 집안에. 크기도 크고 맛있고. 아유. 저는 그런 거 보면 공부를 합니다. 도대체 이 배가 어떻게 나왔을까? 워낙 알아봐요. 먹는데. 그냥 그것까지. 먹어야지. 그래서 알아봤죠. 예.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고 맛있는 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선 파는 배는 아니고요. 호텔과 계약 재배하는 배였어요. 와. 몇 개를 만들어 달라. 대박. 그러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큰 배가 나오냐? 그분이 간단하대요. 대부분 간단합니다. 궁금해. 부부 안에 대화가 잘 되는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도 간단합니다. 진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뭘 알려주셨냐면은 그 더하기 빼기 그거 못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과수 농사를 하면서 흙의 영양분을 늘 더해준다는 겁니다. 거름을 하는 거죠. 수확하면은 한 번, 겨울에도 또 한 번, 봄이 되면 또 한 번, 최소한 1년에 3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흙의 영양분을 더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흙의 상태를 살핀 거지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어지면은 과감하게 따버린대요. 영양분이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꽃봉오리를 다 따서 결실할 가지가 있는 꽃봉오리만 남겨두고 다 따버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작은 배가 열리잖아요.
그걸 열매 속기라고 하는데요. 작은 열매를 따버리는 거예요. 딱 결실할 배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빼기지요. 근데 빼기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열매를 딸 때, 솎아줄 때 먹지 못할 것, 병이 든 것, 아니면 모양이 나쁜 것 이런 걸 따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버릴 걸 따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커서 아 이건 모양이 나쁘구나. 또는 이건 벌레 먹었네. 이건 상품 가치가 없네. 그렇게 판단되기 전에 그때는 조금 늦은 겁니다. 그 전에 아직은 다 좋아 보이지만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따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한두 개 남겨두고 다 따버리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괜찮은 것들이에요. 뭐 죄를 짓는 거를 그만하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다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거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빼기입니다.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영양분을 더하는 겁니다. 더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운 거예요. 더하기와 빼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야기를 늘 한 거예요. 뭐 결혼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더라. 그래서 대화하는 걸 배운 겁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따라가 줬고 그리고 시간도 좀 구별했고 또 거실에서 할 대화를 차 타고 갈 때 하지 않고 그래서 잘 됐는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계속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더 할까? 대화 가운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무슨 말 하면 기분이 좋아? 무슨 말 할 때 제일 좋아?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더라. 그걸 더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무슨 말 하면 좋아? 딱 하나예요. 예쁘다고 말해달래요. 예쁘다고. 이런 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예쁘다고 말을 많이 해줬는데 또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무슨 말 하면 좋아? 밥 먹을 때 맛있다고 하면 좋더라. 그거를 공감해요. 더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들으면 기분 좋은 것 그거를 더해주는 겁니다. 예쁘다라는 말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는데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우리가 오전에 강의를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 아내가 나누는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죠. 당신이 설교를 해라. 당신 설교가 지금 더 은혜가 되고 학생들 중에 또 여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당신이 해라. 근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이렇게 카페나 집에서 성경 공부는 좋은데 앞에 서서 있기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아무리 권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번 시켰습니다. 딱 핑계를 대갖고. 왜냐면 아내의 은사가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설교하시는 시간을 줬습니다. 남편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 거기 이제 후배들이고 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당황했는지 얼굴이 정말 빨개지더라고요. 몸을 막 떨고 끝을 못 맺는 거예요. 막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절대로 이제 설교를 안 하겠대요. 제가 당신 내용이 좋았어 괜찮아 했는데도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좀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많이 떨었어요. 제가 오면서 얘기해줬죠. 내가 도와줄게. 떨지 않는 비법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니에요. 앞에 서면 떨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발가락을 막 움직여라.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이렇게 부동 자세 상관 앞에 있다가도 발가락 움직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고. 아니면 손가락을 막 꼬집어라.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우리 아내가 저보고
아, 그런 거 말고 좀 인격적인 방법 없냐. 그건 난 모르는데 나는 발가락 움직이고 손톱으로 막 꼬집으면 괜찮아지는데. 근데 아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설교를 안 하겠다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을 나오면서 아, 그래, 그럼 당신이 설교하는 게 부담되면은 뭐 그래, 어쩔 수 없네. 당신 참 좋았는데. 나오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 근데 당신 진짜 예뻤다. 예쁘다는 말을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알기 전입니다. 그게 진심으로. 그게 진심으로. 사실이니까. 너무 예뻐서. 진짜 예쁘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아, 당신 정말 예쁘더라 앞에 서 있는데 설교가 나는 안 들리더라 당신 보느라고. 와우. 그리고 나가서 이제 물 한 잔 이거 나도 마시고 못 참겠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한 10분 지났을까? 조금 전까지 설교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떨리는 거 진정이 안 된다. 근데 제가 예쁘다 하고 나갔잖아요. 설교하는 모습이 진짜 예쁘더라. 다시 방을 들어갔더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 그랬더니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는 자주 예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냥 아, 당신 예쁘다. 좀 재미가 없지요. 창의적으로 합니다. 자꾸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둘이 강의하러 갈 때 이제 아내가 강사인 경우에 제가 말해줍니다. 야, 그 교회 성도들 이 강의가 잘 들릴까? 강사가 이렇게 예쁜데 어머, 웬일이야. 이 진짜. 집중이 될까? 그럼 아내는 좋아합니다. 어머, 웬일이야. 그리고 아, 물 드셨어. 제가 사는 그 집의 아파트는 이제 지하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차를 갖고 나오면 그 시간에 이제 아내가 그 집 현관 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 차를 탈 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이거 운전하고 갈 수가 없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서 있으니. 이 더하기가 닭살 더하기 아니야? 닭살 더하기. 예쁘다는 말을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네. 제가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아내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무엇을 더 해야 되냐면은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 잘한다, 양념 맛이잖아요. 손맛, 더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말 들었을 때 오늘 기대가 되는데 나는 결혼 잘했네, 참 행복해. 자존감이 높여지는 말, 그걸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예쁘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줬죠. 알려줬죠.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실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말했어요. 여자분한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죠. 이렇게 둘이 커플별로, 배우자별로 있었는데 당신 예쁘다. 그러다가 싸웠어요. 왜? 왜냐하면 왜? 문장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쁘다 단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무슨 로봇인가요? 맞아. 진심으로 하는데 평소에 아내를 예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간단한 더하기, 양념 하나 더한 겁니다. 저희가 마트에 이제 주말에 이제 쇼핑을 같이 갔는데요. 시장을 같이 갔는데 한 번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 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제가 마침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살 게 있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지하 그 식품 코너에 가 있으면 내가 찾아갈게. 책을 사고 위에 층보다 아래 층이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도 아내를 찾았지요. 찾아서 어떻게 시장 다 봤나 했더니 아내가 짐작이 돼. 불길한데? 당신 어떻게 날 찾았어? 제가 써먹었던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네. 나를 어떻게 찾았어? 네. 당신 찾기 쉬워. 예쁘잖아. 그냥 눈에 띄어. 그렇죠. 어디서 봐도 빛이 나.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원칙, 더하기의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더해주자.
맞아. 그걸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때그때에 맞게 무슨 말 해주면 좋을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떤 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남자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럼 남자들이 여자에겐 예쁘다고 말해줘야 된다. 그걸 좀 이렇게 다양한 창의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남편들은 뭘 원할까요? 물어봤더니 거의 100% 예쁘다라고 했으니까 멋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당신을 멋있다라고 할 때 어떠냐? 기분이 좋으냐? 좋긴 좋지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큼 반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외모적인 부분이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쁘다니까 멋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가 무슨 말 해줄 때 양념처럼 자존감이 높아지고 좀 더하기가 되느냐? 잘했다고 할 때. 잘했다. 예, 인정을 해주는 게 최고다. 인정. 잘했다. 잘했다, 최고다. 네, 이런 말을. 예, 진짜? 잘했다. 네. 잘했다. 나는 남편이 웃을 때 너무 이렇게 예뻐. 활짝 웃으면 잇몸이 드러나가지고 네. 그게 연애 때는 눈, 코만 보이는데 결혼하니까 입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나 연애하고 사랑할 땐 눈, 코 보이더니 결혼하니까 잇몸만 보이는 이런 그 비하하는 발언만 했는데 그게 멋있어.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네. 남편이 뭘 잘했다, 네. 인정한다. 그게 더 멋있는 거군요. 그럼요.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한 일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정.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예쁘다는 말을 아내에게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른 여자에게는 하지 않아요. 이뻐요가 아니라. 그렇지. 사실 지나가는 뭐 여자 아무한테나 그건 작업 거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에너지를 쫙 모아서요. 에너지 파구나. 네, 당신이 예쁘다. 그게 평소에 아내를 예쁘게 생각하니까 말의 표현이 힘 있는 거지요. 맞아. 네. 뭐 하면 예뻐. 그거는 예뻐. 이거 단어만 아니잖아. 가져오는 그거 거죠. 아니죠, 네, 네, 그거는. 그건 아니죠. 나 예뻐. 이거 아니야, 그지? 맞아. 이거 아니야. 음. 맞아요. 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 평소 이미 잘하고 잘하실 계시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예쁘다는 소리 좀 잘하는 편인데요. 네. 저도 아내분이 약간, 진짜 예뻐요. 저는 못 약간- 봤는데. 약간 돌려서 저도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여배우하고 얘기를 하면 보이지도 않아 당신밖에. 네.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남자가 있는데 진짜 그런 말 못하는 남자한테는 진짜 도움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아유 남자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봐도 잘할 것 같잖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좀 디테일이 남자들이 어렵긴 해요. 예를 들면은 나 어디 살 빠졌어 그러면 살 빠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부위를 찍어줘야 돼요. 나 오늘 쇄골뼈 여기 쇄골뼈하고 이쪽 그 갈비뼈인데 살짝 라인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빠졌어 이렇게 해줘야 이게 굉장히 예, 디테일. 그리고 예, 그거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늘 나 뭐 변한 거 같은 거 없어? 그때 막 달라진 거 떨린다면서. 없어? 그럼요. 아이라인 그 라이너가 달라졌어요. 더 진한 걸로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어렵죠.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 할 때 기분이 좋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나 이런 단어는 많이 안 쓰잖아요. 언제 정말 인생 사는 게 행복하고 그러냐 물어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쁘다고 하다가 또 거기에 플러스로 맛있다고 해주고 요리를 했을 때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당신 정말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 어떤 때는 우리 아내가 당신은 우리 애들 칭찬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그럼 아이들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할 때 기분이 좋으냐. 그래서 그걸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더하기가 있으면은 빼기가 있지요. 네. 뺄 거 궁금하네. 꽃봉오리 다 좋지만은 따버리고 영양분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다른 데 쓰고 오면 안 됩니다. 뺄 건 빼버리고 또 작은 열매가 있을 때 솎아주고 그래서 영양분이 가면
크고 맛있는 과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부부 간의 대화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했지요. 어떤 말 할 때 기분이 나쁘냐. 자, 너무 나이스. 많을 것 같아. 아내가 나에게 무슨 말 해줬을 때 나는 기분이 나쁜가를 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린 대화를 한 거지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나갈 때 꼭 그렇게 나가야 돼? 너무 급하게 당신이 나가고 나면 무슨 태풍이 분 것 같아. 막 한 3분 만에 준비하고 막 나가니까. 근데 저는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멋있지 않았어? 왜냐면 저는 영화의 출동 장면처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스파이 영화처럼.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그때 나가는 게 뭐 영화 배우 같지 않았어? 따다닥 준비하고 가방 딱 메고 나가는 모습이. 그리고 웃으시는. 내가 5분 대기조 그거 좋아했는데 그렇게 뭐 일상생활하고 하던 비상이 걸리면은 막 준비해서 군대에서 나가거든요. 어떻게 5분 대기조 출동하는 것 같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5분 대기조가 뭐냐요? 몰라. 그걸 몰라요. 저도 몰라. 또 그런 영화를 잘 안 봤어요. 출동하는 영화. 그런 거 싫어하시. 그래서 5분 대기조가 모르냐 막 출동하는 거다 했더니 아내가 저보고 그동안 아침에 당신은 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서두르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또 그게 멋있게 보인다고 했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남자들이 이렇게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들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구나, 아내가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늦게 서두르는 날 택시가 딱 앞에 있어요. 또 늦게 서두르는 날 운전하고 가면 신호등이 탁탁탁 연결돼 갖고 안 늦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주 곤란해졌어요. 제가 늦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왜 맨날 그러냐, 항상 그렇게 늦게 서두르느냐.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지요. 저 때문에 늦은 거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했는데 아내가 그날은 이렇게 좀 결심을 했는지 남편의 그런 잘못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늦더라. 근데 제가 미안했어요. 처음엔 제가 미안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너는 맨날 올라오죠.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시죠. 미안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상하네. 내가 당신이 말 듣는데 조금 그러네. 오.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항상 늦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아 맞아, 그 말. 항상 그러더라. 맨날 그러더라.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지네. 맞아. 왜냐하면 저는 오늘 더하기 빼기 산수잖아요, 수학. 항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은 100%.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그러면은 늘. 나는 아닌데, 늦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맞아요. 100%는 아닌데. 그리고 내가 가끔 신경 써서 좀 미리, 아내는 어디 나갈 때 미리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도 미리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몇 번 안 되지만. 있었어. 그렇죠. 근데 당신이 항상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지요. 당신이 항상 그러더라 그 말하면은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네.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 말했다고 그러네. 당신이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네.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미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가 마치 이렇게 총의 방아쇠가처럼 탁 쏘는 거예요. 제 감정의 어떤 부분을
왜냐면 내가 노력한 것까지 없어야 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개성이. 열린 대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하다가 안 풀려가고 기권했습니다. 기권하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말씀한 거는, 가르쳐 준 거는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진짜 항상.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아내에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말을 좀 고쳐라. 남편이 들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노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빼버려라. 그거를 아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맞아, 나는 항상이란 말 들으면 그 사전이거든, 단어. 근데 아내에게 항상은 무슨 사전적 단어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잘 하는 나와요. 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니까 옛날 과거가 떠오르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네. 어린 유년 시절에 투닥투닥 싸우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아빠가 너 왜 자꾸 나한테 맨날 항상 매일 이런 단어를 쓰냐라고 싸우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네요. 그대로 가는데 이거. 이거 지금. 그렇네요. 근데 진짜 그 항상이란 단어만 뺐는데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는 거예요. 네, 한 남자들은, 단어 없앴는데. 굉장히 되게 중요한 서운해요, 말이었더라고. 그게. 아, 네. 진짜? 완전 서운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3번은 했다고 내가. 아, 얘기를 그 해요, 그렇게. 인정해.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나는 그때는 그래, 나는 안 3번은 늦었어. 했다고 내가. 항상은 아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우 애냐고. 그러니까 전체 그러면 다 네. 그냥 없어지는 거지 뭐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인정의 부분이구나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이 사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단어 체크. 당신은 무슨 말 들을 때 기분이 나빴어 하고 아내가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건 통과,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 단어 쓰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 그런 거를 먹어야 되겠다. 대화에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았어. 저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일을 하는, 사역하는 회의할 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기분 나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맞아요. 배우자 간에 하듯 거기서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맞아, 저 단어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다라를 알고 있으니까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는, 저는 물론 남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무슨 단어? 제가 이제 목록을 불러줬죠. 괜찮아. 아내는 그 단어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지금 이상한데?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표정을 강하게 하거나 맞아. 막 설교하듯 하거나 그게 서운해요. 네. 그게 안 좋은 맞아, 거예요. 맞아. 네. 막 이렇게 동작을, 제가 이제 청년들 설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지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딱 사실관계를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에게는 그걸 빼야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뺀 게 아니라 아내하고 말할 때는 심호흡을 합니다. 와, 어렵다.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와, 노력이야, 노력. 부드럽게 말하고, 왜냐하면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한 2, 3년간 해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대화를 구분하는 것도 쉽게 됐고요. 또 2, 3년간 해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아내가 저에게 말할 때 이 단어는 쓰면 안 돼,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한 저도 2, 3년 걸리는 예, 거예요. 아내에게 말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니까 더하기와 빼기의 원칙을 갖고 했더니 우리 대화가 계속해서 잘 됐습니다. 와.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인자하게 서로 대답을 주고 계세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의 내용보다는 표정이 참 중요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대화 중에 나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할 그럴 때가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거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는데 정말로 노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나오려고 할 때도 아니지,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다시 하고.
와. 그러니까 열린 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하다. 뭐가 싫고 뭐가 네.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배우자에게 내가 단정해서 딱 말하듯 하지 말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질문하기 진짜 중요하네요. 왜냐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TV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네. 했어요. 맷 데이먼이 딱 인터뷰를 하러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랑 짧은 머리가 비슷해요. 아, 머리 그거 하나 비슷해. 짧은 게 비슷하구나. 고고하다. 와 오빠 맷 데이먼이랑 똑같이 생겼다. 제가 네. 이랬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외모적인 부분. 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는 남편한테 한 건데 맞습니다. 남편은 어머. 다른 걸 원했던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난 내가 원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줄게라고 한 건데 남편은 별로 네. 좋아하지 진짜? 않아요. 와. 그러니까 늘 부부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무슨 말 할 때 좋아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와. 그게 잘 안 될 때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질문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은 열린 대화 시간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보통 청소년, 청년들 야자 타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막 하잖아요. 왜 그거 하기로 서로 약속한 시간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열린 대화로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하면 그때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건데 각 배우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뺄지 무엇을 더할지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 1 더하기 1을 배우면 11 더하기 12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잘 생각해서 이거는 좀 내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뺄까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면은 잔소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잔소리는 뭐냐면은요. 자잘거리는 혼잣말이에요. 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다 그거는. 닿지 않아. 네, 닿지 않아요. 소통을 한자로 화자, 청자가 있을 때 우리가 대화가 됐다, 소통이 됐다. 누가 결정하냐면은 말하는 사람, 화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 말했잖아. 언제? 나 못 들었는데. 그러면은 안 된 겁니다. 근데 난 상대방이 결정해야 돼요. 잔소리 한다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잔소리가 느껴지나?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설거지 도와줄 때 물 떨어뜨리지 말라고 300번 얘기했는데 300번 떨어뜨리잖아. 네. 그 잔소리야? 진정하시고요. 예. 네, 저 감정이입했네. 네, 너무. 잔소리구나. 그 잔소리예요. 다음에 남편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럴 때 어땠는지. 무서워 나. 좋을 것 같아요. 저 열린 대화법이야. 내가 싫어하는 단어 뭐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쓰는 단어들이 나올까 봐. 그렇구나. 잔소리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는 부부 갈등을 할 겁니다. 흥미진진하겠네. 그때 이제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우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부부 대화 네. 더하기와 빼기 하면은 행복한 대화가 계속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죄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속가낼 건 속가낼 게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빼기를 할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네. 기억에 남네요. 저는 질문을 더 세밀하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네. 그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치로 계속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캐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정말 네. 질문을 해서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배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어요. 겸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와 다르게 내가 배워야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하면 그게 겸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질문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참 항상 강의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느꼈는데 아, 남편한테 너무 내가 주눅 들게 만든 것 같아. 남편을 세워주지 못하고. 아, 참 오늘 또한 많은 걸 느꼈네요. 아, 부끄러워. 아니,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계속. 우리 차위주 패널은 그럴수록 부부 관계가 성장.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늘 들어서 좋습니다. 맞아요. 나아지고 있어요. 자, 그게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나아지고 네. 있다고 믿으면서 다음 시간에는 사모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다음 시간 잠깐 예고해 주시고 네. 마칠게요. 이 강의를 좀 이어가는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어떻게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과 그래서 서로 행동. 돕는 부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서로 돕는 부부.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